안녕하세요. 파생상품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 블랙스톤 H입니다. 오늘은 금융시장의 아주 근본적인 위험, 그리고 그 위험을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정말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대해 한번 파헤쳐볼까 합니다. 네, 바로 신용위암과 신용부도수합, CDS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정말 중요한 돈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에 상대방이 돈 없어, 못 갚아 라고 나온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개인 사이에서도 큰일이지만 이게 금융시장에서 벌어지면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근본적인 걱정,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의 가장 핵심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럼 방금 말한 이 돈 떼일 걱정을 금융에서는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를까요? 네, 바로 신용위험, 영어로는 크레딧 리스크라고 합니다. 신용위험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거래하는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거나 부도가 나서 내가 돈을 잃게 될 가능성, 이게 바로 신용위험의 본질이에요.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나 투자자가 어떤 회사의 채권을 살 때, 심지어 기업끼리 물건을 주고받을 때도 항상 존재하는 아주 기본적인 위험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시장 위험, 즉 마켓 리스크랑 좀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시장 위험은 이자율이 오르내리거나 주가가 변하는 것처럼 시장 전체가 움직여서 내 자산 가치가 변하는 위험이에요. 하지만 신용 위험은 오로지 거래 상대방이라는 특정 대상이 부도가 나느냐 안 나느냐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신용위험이라는 게 그냥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무섭고 파괴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1980년대 영국 런던에서 벌어진 해머스미스 플럼 사건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 신용위험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시죠. 바로 이곳입니다.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런던의 한 자치구 같죠? 그런데 이 해머스미스 플럼에서 시작된 사건 하나가 수많은 글로벌 은행들을 말 그대로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용위험 관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에게 아주 뼈저리게 알려주죠.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이 구의회가요, 수많은 은행들이랑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자율 수합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영국의 이자율이 확 치솟으면서 구의회가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결정적인 한 방이 터집니다. 영국 최고법원에서 애초에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파생상품 계약을 맺은 것 자체가 불법이다 라면서 모든 계약을 무효 처리해버린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은행들은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신용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해머스미스 플럼 사건처럼 정말 예측도 못한 이유로 거래 상대방이 돈을 떼먹는 상황. 금융시장은 이런 끔찍한 신용 위험을 피할 방법이 정말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해답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신용 부도 스왑, 우리가 흔히 CDS라고 부르는 상품입니다. CDS, 이름은 뭔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죠? 근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딱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보험입니다. 내가 돈을 떼일 위험, 즉 신용 위험을 다른 사람한테 돈 주고 넘겨버리는 보험 계약인 거죠.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화재보험 들면 불났을 때 보상받는 것처럼 CDS는 거래 상대방이 부도 났을 때 그 손실을 보상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금융보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는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그 구조를 제가 두 사람의 대화 형식으로 아주 쉽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CDS 계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 세 단계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장을 받고 싶은 사람이 파는 사람한테 주기적으로 보험료 같은 걸 내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금융에서는 그 보험료를 CDS 스프레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호받고 싶었던 그 대상, 즉 준거자산이 부도가 나면 보험료를 받았던 보장 매도자가 그 손실을 전부 물어주는 그런 구조인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말로만 들으니까 아직 좀 실제 숫자를 넣어서 보면 이해가 훨씬 잘 될 것 같은데요? 좋은 질문이에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여기에 아주 전형적인 예시가 있습니다. 어떤 투자자가 A라는 회사에 1억 달러짜리 채권을 샀다고 해보죠. 근데 이 회사가 혹시 망할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만기로 CDS 계약을 맺습니다. 이 계약의 보험료율, 이게 바로 CDS 스프레드인데요. 여기서는 120 베이시스 포인트, 줄여서 120 bp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1.2%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따라서 보장을 사는 사람은 원금 1억 달러의 1.2%인 120만 달러를 매년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이 돈을 내는 대신에 만약에 그 5년 안에 A 회사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을 팔았던 보장 매도자로부터 원금 1억 달러를 고스란히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신용위험이라는 개념부터 CDS가 어떻게 작동하는지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만 딱딱 짚어드리고요. 여러분이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의 핵심, 이 4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용위험은 뭐다? 돈 떼일 위험이다. 둘째, CDS는 이 위험을 넘기는 금융보험이다. 셋째, 보험을 사는 사람은 CDS 스프레드라는 보험료를 낸다. 마지막으로 사고가 터지면, 즉 신용사건이 발생하면 보험을 판 사람이 손실을 보상해준다. 이제 확실히 이해되셨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깁니다. 신용 위험을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이렇게 깔끔하게 옮겨주는 CDS는 과연 금융 시스템의 위험을 정말로 제거하는 현명한 도구일까요? 아니면 그저 위험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흩어지게 만들어서 결국 시스템 전체에 떠도는 위험의 총량을 오히려 더 늘리는 복잡한 도구에 불과할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한번 떠올리면서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랙스톤 H였습니다.